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 선거 레이더입니다.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더 나은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선택의 날인데요. 오늘 선거 레이더에서는 연천군수 후보자 정책과 공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유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김덕현 후보는 개인 사정으로 오늘 방송 출연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무소속 김광철 연천군수 후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후보님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수 김광철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에 경원선 전철 사업, 또 37번 국도 완성, 3번 국도 우회도로 건설, 은통산업단지 1,000억 원 투자 협약, 또 국립연천연중원 조성, 제인폭포 관광시설 정비, 유네스코 2관왕의 달성, 폐기물 매립시설 보로 등 연천의 미래를 위해서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왔습니다. 이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밀어주신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천군에서는 좀 공정과 상식이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공천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좀 학살당했다고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하여튼 저와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이 공천에 대해서 반발한 이유는 우리 국민의힘 경기도 당이 우리 연천군에 단 한마디의 책임 없는 말을 안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이자 우리 국회의원이신 김성은 국회의원은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도 아니고 바로 우리 연천의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난 4년간 함께 일한 군수를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공천에서 좀 제외할 수가 있는지, 이것은 뭐 정치를 떠나 저는 인격의 문제가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야 정당을 떠나 연천 군민을 좀 무시하는 처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동안 저는 연천 보수 정치를 지켜왔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연천 군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 29일 날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당당하게 당선돼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후보자의 모두 발언 들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후보자의 정책을 보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군수, 재선 군수가 되시면 연천군을 어떻게 바꿔나갈지요, 연천군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 청사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천군은 우리 경기도에 또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31개 시군 중에서 천혜의 자연이 잘 보존이 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저는 역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우리 비대면 시대 또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이렇게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들이 인재들이 좀 모여들고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유지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것을 갖다 갖추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이래서 뭐 주민 동의 없는 폐기물 시설들을 갖다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접경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다가 이 변방에서 위치해 있다는 불이익을 많이 받아왔고 또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대단히 겪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이 폐기물 매립 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은 절대 우리가 동의 없는 시설들, 주민의 동의 없는 시설들은 여기에 유치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 연천이 또 한반도 탄소 중립 특구로 좀 지정될 수 있도록 저는 좀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요즘에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가 좀 많이 좀 화두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이 청정 지역 자원을 이용해서 탄소 중립 도시에서 오히려 저희는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그 페널티를 무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런 어떠한 그 인센티브를 갖다가 받을 수 있도록 그 우리 DMZ 특별연합을 갖다가 위시로 해서 저희가 조성이 된다 그런다면은 잘 추진해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은 우리가 좀 세계가 주목하는 좀 환경 도시 연천, 또 살기 좋은 연천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망 또 철도망을 만드는데 광역교통망을 또 완성해서 우리 또 복합행정타운, 다목적 복지센터를 건립해서 또 우리 주민센 복지를 갖다가 좀 편익을 증대시키고 또 에너지 면에서 우리 도시가스와 LPG 공급 확대를 통해서 좀 에너지 복지를 좀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업단지 조성과 전철 역사 주변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사이언스 파크 등 연천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 자원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4년 동안 추진한 사업을 중단 없이 좀 진행하고 4년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우리 연천군이 명품 자족도시 또 세계 인류 환경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명을 다해서 일할 생각입니다. 네. 연천군이 명품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그 청사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연천군의 생태적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후보님의 첫 번째 공약이 폐기물 시설 설치 반대라고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생태적 가치를 지키겠다는 의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연천은 좀 광활한 지역이에요. 예. 서울시보다도 저희가 좀 면적이 좀 넓기 때문에 어쩌면은 위기와 기회가 좀 공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부 쪽에는 지금 지금 우리 사단하고 예. 또 분단하고 협의해서 좀 체결하고 있는 데가 한 850만 평 정도의 이게 민통선이 이제 이전 북상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지역들에 아직도 저희는 지가가 다른 지역에 비례해서는 좀 낮은 곳이기 때문에 예. 또 다른 어떤 위기 자본들이 상당히 어떤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면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 단초를 갖다 잘 꿰주는 것이 현재까지 좀 지켜져 온 연천군의 환경과 자원을 갖다가 또 요즘에 또 ESG 경영이 예.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천군의 고질적인 문제였다고 한다면 바로 부족한 교통망인데요. 하지만 다행히 현재 경원선 연천 연장 공사가 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서울 연천 고속도로도 건설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죠. 경원선 연천 그 전철 사업은 사실은 이제 올해 말에 개통 예. 예정이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내년 4월 정도로다가 개통 일정이 좀 잡혀져 있거든요. 아마 이유 중에서 요즘에 좀 그 여러 가지 국제 사태로 네. 인해 가지고 에너지원의 또 고갈, 자원의 고갈하고 네. 또 그다음에 인력의 어떤 그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전철 개통 시대를 맞게 되잖아요. 네. 그 전철 개통 시대를 맞게 된다 그런다면은 그 이후에 변화한 요건이 아주 가속화 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좀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갖다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특별히 경원선 연천 연장 공사가 기대감이 크지만 코레일에서 이것을 셔틀화 전철로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으면서 많은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되시면 이 부분 어떻게 푸실 계획이십니까? 우리가 국립연천 현충원이 25년도에 완공 예정으로다가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수요가 대단히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 국철 부분이 네. 사실은 국철이 운행이 됐을 때도 동두천에서 이렇게 환승을 해서 나갔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저희 지역에서 또 이게 설계 변경을 통한 군비 부담분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 연천군에서 우리가 612억 네. 원을 갖다 부담을 갖다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그동안 우리가 그 적경 지역에 있으면서 상당히 받아왔던 홀더라든가 네. 지역 개발이나 낙후라든가 이런 건 국가에서 좀 보상 차원에서 해줘야 될 것이고 또 현충원이 완성되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셔틀 전철은 철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이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관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2년 동안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는데요. 군수가 되시면 이분들에 대한 이런 고통 어떻게 조금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연천군은 제가 지난 4년 동안을 좀 회고해 보면은 2019년 저희가 9월 17일로 기억을 하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네, 또 맞습니다. 발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해서 저희가 또 축산 농가가 상대적으로 좀 많은 곳이었더랬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 또 살처분해야 되는 아픔, 예. 또 그것이 여태까지 지속이 좀 되고 있고, 네.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발병이 돼서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위기 관리 능력 면에서 저는 좀 저희가 연천군이 잘 좀 대처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우리 소상공인 또 우리 국민 어떤 그 지원금들을 갖다가 180억 정도를 갖다가 저희가 그 예산이 좀 적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집행을 해왔고 추후로도 좀 그것의 여파가 아직까지도 많이 진행이 좀 되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저희 연천군은 이 군사 경제가 상당한 부분을 좀 차지하고 그렇죠. 있어요. 근데 네. 코로나와 더불어서 우리 군인들의 외출이나 외박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네. 그게 또 지역 경제의 그 구조를 갖다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다 좀 작용이 되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좀 이제 좀
종식이 좀 되고 있는 과정인데 네.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군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갖다가 좀 아끼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연천군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네. 아닌데요. 작년 10월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연천군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연천군의 인구를 어떻게 다시 늘릴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후보님의 고민을 듣고 싶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대단히 어떤 그 불이익을 갖다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가 연천군이 좀 주도적으로다가 예. 인구 소멸 지역에 넣어달라 해서 아마 인구 소멸 지역에 저희가 포함이 된 것이 어쩌면은 연천군의 그 지역 개발을 갖다가 좀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만회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그 인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소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사안이 저는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좋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생태 자원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태 자원의 그 인력들이 그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베이스를 갖다 까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산업단지와 연계에 대해서 저희는 아까 식물 추출 바이오 클러스터를 갖다가 지금 BIX 산업단지 네. 쪽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우리 학교와 연계된 또 그다음에 이 산학협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이 연계된 그러한 프로그램들 진행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의 확충을 갖다가 좀 대폭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특별히 이제 연천군의 인구 감소 원인 중 하나가 이제 청년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아까 일자리를 많이 유치시키겠다 말씀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좀 구체적인 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 빅스 산업단지와 한 1,000억 원 정도의 입주 계획이 좀 체결이 됐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가 사실 우리 연천군에는 대학이 한 군데도 없어요. 네. 또 연구소가 이렇게 뭐 거의 전무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저희가 빅스 산업단지에 우리 계약학과 아니면 또 우리 계약학과 대학원들 네. 갖다가 그 산업단지에 유치를 해서 저희가 지금 연천고등학교하고 전국고등학교고 있는데 이 고등학교에서 배출되는 인력들을 갖다가 저희가 뭐 장학금 혜택이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이 인력들이 외부에 유출이 되지 않고 저희 지역에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기서 일자리를 거기서 들어가서 이들이 잘 일할 수 있고 또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갖다 좀 만드는데 이제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네, 뭐 기업 유치 이런 부분은 연천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앙 정부와의 어떤 협업도 굉장히 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 정부의 지원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네, 또 우리 연천군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가 저희가 그 DMZ 내에서 좀 중심 지구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쪽에 우리 인천 옹진서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고성에 좀 중심 지역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남북 교류 상태가 상당히 좀 이렇게 좀 경색이 되어 있는 국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남북 교류 협력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열려야 된다. 그것이 우리 연천군이 또 거기에 대한 보조를 갖다 맞춰 나갈 수 있는 남북 경제 교류 협력 시대를 갖다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를 갖다가 저희도 또 창설이 좀 돼야 될 거고요. 네. 또 준비를 갖다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빅스 산업단지 말씀하셨는데요. 이 빅스 산업단지에 많은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유치가 돼야 인구가 또 유입이 될 수 있고요. 인구 감소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통 산업단지의 좋은 일자리,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후보님의 방안은 있을까요? 조금 전에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네. 드렸지만은 그쪽은 저는 식물 바이오 클러스터 네. 군으로 다 좀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제조업 시설도 좀 중요하지만은 네. 이 바이오 산업 쪽으로 얘기하면은 이미 여러 군데 우리 전국에서 뭐 송도를 비롯해서 원주, 판교, 뭐 인천 송도 인천 예. 송도죠. 송도를 포함해서 여러 지역이 선발주자로다가 지금 이렇게 잘 확립이 좀 되어 있어요. 네. 식물 추출구 바이오 클러스터는 아직까지 저희가 진입이 안 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특화적으로다가 저희가 좀 노력해 나가겠고요. 연천군은 아직도 농업 네. 생산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좀 연계되는 일자리를 갖다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 일자리 좀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좀 보고요. 네. 그런 부분의 일자리 참출에 좀 주력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연천군의 인구 못지않게 굉장히 또 문제가 연천군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가 이제 규제인데요. 각종 중첩 규제, 특별히 뭐 군사 규제 여러 가지가 규제를 받고 있고 심지어 연천군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현재 묶여 있습니다. 이 규제를 해소하는 후보님의 방안을 좀 듣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뭐 사회자께서 98%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좀 많이 좀 그래도 좀 완화가 예. 돼서 한 94%가 지금 저희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다가 좀 묶여져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인구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선 또 군사시설 재배치가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군사시설 재배치가 이루어지면서 저희한테 한 82만 평 정도의 그 유유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거, 또 그다음에 도시계획도 저희가 이게 이 군사시설 재배치와 더불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를 갖다 좀 마쳤습니다. 예. 협약을 마쳐서 그것을 갖다 좀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뭐 원주나 또 아니면 인천에서 좀 진행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연천군 아마 이 접경 지역에서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 아마 이것을 갖다가 수립해 나가는 거는 우리 연천군이 최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수도권 정비 계획에 대한 법, 또 군사시설 보호법 이런 중첩 규제를 갖다 안고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인구에 대한 이게 증가가 이루어질수록 아무래도 이제 그런 중첩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 좀 지켜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정부가 작년 10월에 연천군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감소 지역으로 지정한 것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도 또 있었습니다. 네. 예산 지원이나.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안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연천군의 어떤 발전을 위한 계기, 그렇죠. 반등의 계기도 네.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습니다. 저는 네. 역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네. 인구 소멸 지역으로다가 됐다면 우리가 또 인구 소멸 그 기금을 갖다가 그렇죠. 좀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좀 되거든요. 네. 예, 그런 기회를 통해서 지금 또 현재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그 어떤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인구를 갖다가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저희가 맥을 좀 같이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관광 수요도 늘고 있는데요. 연천군이 이 코로나 시국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연천군에 여러 볼거리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천군에 있던 관광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군수에 취임하면서 4대 권역을 갖다가 우리가 좀 특화시키자. 이 천연 자원을 갖다가 주민들이 또 아니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만족하고 나갈 수 있게끔 하는 어떠한 그 볼거리 네. 그런 또 명소를 갖다가 여러 군데 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게 들이맞았습니다. 네. 저희가 동서남북을 좀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호르고루 우리가 서쪽이죠. 서쪽에는 우리가 호르고루 권역에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중 방문을 하고 있고요. 또 대인폭포 공원화 사업이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네. 거기 역시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대단히 좀 왕성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다음에 우리가 북쪽 지역에는 뎁사리 공원이라고 작년에 아주 빅 히트를 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2 뎁사리 공원을 만들고 한탄강 유적지에는 기존에 우리가 구석기 축제 외에는 별다른 행사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지역을 좀 생태 환경 그다음에 우리가 그 초하류의 어떤 그 정원 같은 거를 갖다 좀 조성해서 우리 오시는 분들의 좀 이렇게 눈을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고 좀 감성을 갖다 좀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작년에 저희가 한 156만 명이 좀 다녀갔습니다. 네. 이거는 재작년에 비례해서 재작년에 한 56만 명 정도가 다녀갔으니까 한 2.3, 4배 정도 이렇게 관광객이 늘어났죠. 네.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연천을 방문해서 그동안 우리가 우리 1,000만 명을 갖다가 우리 연천군 관광의 해로 이렇게 해가지고 유치의 해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좀 이렇게 다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좀 달성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임 기간에 연천 방문회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셨습니다. 네네. 재선 군수가 되시면 이렇게 연천군 관광객을 많이 끌어모으게 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있지요.
제 재임 기간 중에 우리 임진강에 파크 골프장을 한 36홀 정도 예. 개장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화천하고 이제 저는 화천 군수하고 개인적으로 적경 지역에 예. 우리 같은 그 지자체에 속해 있어서 거기는 산천어 축제로다가 네. 대단히 많은 그 포지션을 좀 네. 차지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유감스럽게 거기도 겨울 축제를 진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 요즘에 그 화천도 네. 이 파크 골프장이 앞으로 그 스포츠에 있어서 대단한 어떤 그 이렇게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스포츠로다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아주 저렴한 비용이고 또 그다음에 나이 들어서 또 부부가 네.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고 또 남녀노소가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음. 아마 그러한 것들이 저번에 저희가 대회 각종 대회를 갖다 유치하면서 여관이 그 대회를 하는 동안에는 한 일주일간 네. 동이 나서 여관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다가 이런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좀 보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자연 환경뿐만이 아니라 액티비티죠. 그러니까요. 어떤 그 스포츠라든가 액티비티를 통해서 저희 지역을 방문해서 네. 좀 이렇게 즐기고 나갈 수 있는 거리로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대담이 이제 마칠 시간이 돼가고 있는데요. 네. 지난 임기 4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4년을 돌이켜 보시면 4년의 임기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을 코로나 시국에 있었기 때문에 아쉬운 점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단히 아쉬웠죠. 이 뭐냐면은 주민들하고의 좀 소통이 가장 필요한데 네.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제한이 많다 보니까는 저희가 그 동안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갖다가 많이 이루어냈습니다. 민선 6기 것을 제가 이어받으면서 근데 주민들하고 직접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이렇게 좀 많아지질 않아서 어쩌면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서로 이 군정에 대한 이해 부분이 어떤 소홀했던 부분도 없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저희가 저는 그 모든 우리 행정의 기본을 갖다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초점을 갖다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야지만이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일자리가 또 창출이 돼야지만이 도시가 제대로 성장을 하게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갖다가 지속 가능하게 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앞으로 저한테 임기가 좀 주어진다 그런다면은 더욱더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연천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총 3분이십니다. 네네. 후보님 포함해 총 네. 3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님이 꼭 재선 군수가 돼야 하는 후보님의 어떤 강점, 그 이유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좀 흔들림 없이 어떤 그 군정을 갖다가 좀 펴나가야 된다. 예. 그런데 연천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경쟁력이 무엇이냐. 그동안은 우리가 따라하기식에 대한 어떤 지역 개발이 되면 안 된다. 연천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을 활용해서 그 경쟁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결국은 앞으로 미래를 위한 우리 연천의 발전상을 갖다 그려낼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느 후보보다도 이러한 면에 저희가 군의원 재선, 도의원 또 재선, 그다음에 단체장 제가 또 4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갖다 많이 축적해 왔고 또 이것이 펼쳐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걸 갖춘 후보가 누구이냐 이거는 우리 유권자들께서 저는 판단해 주시고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한 추진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연천군수 선거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유권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존경하는 연천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는 공정과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천에 공정과 상식이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공천학살이 백주대낮에 자행되었습니다. 제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연천군 미래를 책임질 인물이 누구입니까? 연천군수 후보 중에서 폐기물 매립 시설을 막을 인물이 누구입니까? 돈 앞에서 정직하게 물러서지 않고 맞설 인물이 누구입니까? 탈당과 무소속이라는 출마라는 고난의 길, 오직 연천 군민을 믿고 가겠습니다. 저 김광철에게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거 레이더에서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를 앞두고 연천군수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함께한 방송이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